정준이 저거 녹화해달라고 그냥 정준이가요? 다른 날 잡을까 뭐 이랬는데 그냥 녹화해서 듣겠다고 하더라고. 가자. 19세. 요거는 저 소설이지. 거기 한번 펴봐. 19세. 네. 거기 책에서 좀. 거기 그 21쪽 그 피면은 그 오른쪽에 갈래라고 돼 있잖아. 근데 뭐 현대소설, 장편소설 그런 거는 신경 쓸 필요 없는데 거기 그런 말이 나오지. 성장소설. 성장소설이 뭐야? 성장소설이 무슨 뜻이냐? 성장하는 걸. 누가 성장해? 주인공이. 그러면은 성장소설이냐면 주인공이 어른이어야 돼? 아니면 아이여야 돼? 아이. 그렇지. 주인공의 나이가 어때? 19세야. 즉 주인공이 청소년이죠. 오케이? 이 청소년인 주인공이 무엇해 나가는 것이 성장소설이야? 처음에는 미성숙, 즉 성숙되지 못한 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즉 철이 없는 소년이 뭐 하는? 성숙하면서 어른스러워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다룬 소설들이 성장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박완서의 자전거 도둑 뭐 이런 소설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막 수나미가 막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내적으로 이렇게 성숙해가는 그런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도 19세인 한 청소년이 처음에는 좀 철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철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소설이라는 점에서 이 소설이 한 소년의 성숙의 과정을 다루고 있는 성장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거기 앞부분 줄거리 보세요. 나는 공부를 잘하는 형을 둔 가난한 농가의 둘째 아들이다. 여기서 농가가 뭐야? 농촌 집안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공은 좀 약간 가난한 집안이고요. 그 다음에 농촌에 살고 있고 둘째 아들이래. 잘난 형에 대한 열등감. 야, 나는 공부를 못하는데 형은 공부를 잘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성적 호기심, 그리고 대관령 너머에 있는 세계에 대한 동경으로 가득한 나는, 야, 여기서 지금 그 주인공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 이 주인공의 이 주인공이 살고 있는 것이 어디로 되어 있냐면은 그 강릉인가로 되어 있어. 내 기억상. 그러니까 강릉이 어디냐면 잘 봐봐. 우리나라 이렇게 있잖아. 네. 그러면 강릉이 요거 동해안에 있다고. 동해안. 그리고 여기 동해안이 이렇게 해안가고 여기에 이렇게 산맥이 굉장히 높은 산맥이 있어. 그래서 여기 대관령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약간 약간 그 바다에 인접한 곳에 살지만 항상 뭔가 이 대관령 너머나 이 대관령 이 높은 곳에 대한 어떤 그런 호기심 같은 걸 갖고 있었다는 뜻이죠. 자, 그것에 대한 동경으로 가득 찬 나는 부모님 몰래 친구와 떠난 여행에서 대관령의 넓은 채소밭을 본 뒤 그곳에서 고랭지 채소 농사를 짓겠다고 결심한대. 근데 존나 웃긴 게 약간 나름의 일탈이거든요. 근데 그 일탈이 농사 짓겠다는 결심이야. 그치? 그래서 어쨌든 지금 내가 뭔가 가출해가지고 나는 여기서 살 수가 없고 이 대관령 높은 곳에서 고랭지 농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대관령이 굉장히 높은 지대란 말이야. 근데 그 굉장히 높은 지대에서 막 식물 같은 것들을 길러. 근데 얘네들이 뭔가 굉장히 품질이 좋고 되게 비싸서 이 고랭지 배추 이런 거면 고랭지 배추는 일반 이런 낮은 땅에서 재배한 배추보다 이 고랭지 높은 곳에서 재배한 배추가 훨씬 더 맛있다 그러고 값이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대관령으로 올라가가지고 얘는 여기 고랭지에서 이 넓은 밭을 경작하는 농사꾼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빨리 돈을 벌어서 농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상고에 진학한 나는 주산을 잘하지 못하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거기 주산이라고 돼 있죠. 그 주산이 뭐야? 계산하는 거거든.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얘는 뭔가 이렇게 머리 쓰고 공부하고 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빨리 얘의 꿈은 이 대관령에 가가지고 배추 농사, 막 감자 농사 이런 거 짓고 싶은 게 꿈이야. 자, 그 다음 방학 한 달 동안 대관령에서 농사를 거들면서 농사일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된 나는, 그러니까 내가 방학을 이용해가지고 이 대관령 진짜 고랭지밭에 가가지고 농사일에 알바를 한 거지. 그리고 나는 농사가 체질에 맞는다는 걸 얘가 깨달은 거야. 그리고 나서 중요한 부분, 적성에 맞지 않는 공부를 하느니 학교를 그만두고 하루빨리 농사를 짓겠다고 선언하죠.
오케이? 야, 그럼 잘 봐봐. 지금 얘가 하는 아이디어가 이거야. 나는 학교를 때려치겠다 이거야. 자퇴하겠다는 거지. 학교를 때려치고 나는 농사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일단 이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할까 안 할까? 누구랑 갈등이 발생하니? 아버지. 그렇지.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의 갈등을 만드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네가 이 소설을 이제 배웠으니까 내가 미리 스포할 수 있어. 야, 내가 학교는 때려치고 농사나 지으면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요 생각은 나중에 유지되니 아니면 바뀌니? 뒤에를 안 읽어서 모르겠어요. 아, 그래? 야, 이것이 실제로 이제 농사를 하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농사를 짓고 나서 이 생각이 유지될까 바뀔까? 바뀐단 말이야. 사실 이 생각이 정말 철없는 생각이었구나라고 나중에 내가 깨닫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이 생각이 이제 변화하게 된단 말이지. 야, 그럼 내가 요거 하나만 너한테 얘기해 줄게. 문학적 용어인데. 야, 평면적 인물이라는 용어가 있어. 소설 인물 중에서 평면적 인물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 입체적 인물이라는 용어가 있어. 무슨 뜻인지 알아? 평면적인 인물이 무슨 뜻이야? 생각이나 성격이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게 처음부터 끝까지 바뀌지 않는 인물을 평면적 인물이라고 해. 즉, 이 소설의 시작부터 끝까지 생각하는 방식이나 그 인물의 어떤 성격이나 마음 같은 것들이 일관성 있게 바뀌지 않는 그런 인물을 평면적 인물이라고 한다고. 그럼 입체적 인물이 무슨 말이야? 가치관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중간에 변화하는 인물을 입체적 인물이라고 하죠. 야, 내가 물어볼게. 너 흥부와 놀부 들어봤니? 네. 흥부는 평면적 인물일까 입체적 인물일까? 야, 흥부는 초반부에 이 소설 첫 부분에 놀부가 착해, 흥부가 착해? 흥부가 착하지. 그리고 흥부는 끝까지 나빠, 끝까지 착해? 네. 끝까지 착하죠. 그러니까 흥부는 평면적 인물이야, 입체적 인물이야? 평면적 인물이야. 사람 캐릭터가 안 바뀐단 말이야. 근데 놀부는 처음에 나쁜 인물이야, 착한 인물이야? 나쁜 인물로 설정이 돼 있다가 나중에 놀부가 망하고 나서 흥부가 그래도 형을 챙겨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놀부가 감동해서 개과천선해가지고 마음을 고쳐놓고 착한 사람이 된단 말이야. 그럼 놀부는 입체적 인물이야, 평면적 인물이야? 아니, 놀부는 입체적 인물이야, 평면적 인물이야? 쌤이 저번에 얘기하신 거. 놀부는 입체적 인물이지. 놀부는 바뀐단 말이야, 생각이.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 이 소설의 주인공은 평면적 인물일까, 입체적 인물일까? 입체적. 이유는 뭐겠어? 이유가 뭐야? 뭐가 바뀌어? 농사. 그렇지. 처음에 품었던 생각, 학교 같은 건 아무 쓸모 없어. 난 농사나 지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나중에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이 소설의 주인공을 입체적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대체 왜 이 철없던 생각이 변화하게 되는가? 그거를 중심으로 우리가 요 소설을 감상하면은 된다는 얘기죠. 자, 한번 볼게. 자, 계약이 내일이 됐대요. 근데 학교 가기 싫은 거야. 방학이 끝나니까 이제 학교 가기 싫은 거야. 나는 아버지가 있는 사랑방으로 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대요.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 얘긴데? 저 이제 학교 안 다닐 거예요. 지랄하고 있죠, 아주. 아버지가 아주 그냥 충격 먹었겠죠. 안 다니면, 근데 진짜 여기서 존경스러운 게 아버지도 되게 침착해, 나름. 나 같으면은 그냥. 근데 엄청 때리는. 뭐야. 나 같으면은 지금 여기서는 뭐, 일단 한 대 치고 봤을 것 같은데. 안 다니면. 앞으로는 절대 속썩이지 않을 테니 저를 대관령으로 보내주세요. 대관령은 왜? 또 남의 집 종살이를 하고 싶어서? 라고 되어 있는데. 야, 이 남의 집 종살이가 뭐냐면은 우리 교과서 부분이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스토리인데 아까 무슨 얘기 했었냐면은 가출해가지고 잠깐 이 대관령의 이 농사짓는 체험을 했다 그랬죠. 그때 거의 이제 막 돈도 아무것도 못 받고 그냥 거의 약간 여기 하숙하면서 이 농사일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너 또 남의 집 노비처럼 살고 싶어서? 아니요, 거기 가서 농사를 짓고 싶어요. 이제는 알바가 아니라, 그치? 알바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고 싶다는 거야. 저 자신 있어요, 아버지. 정수야, 너 나이가 몇이니?
17살요. 그러면 그거는 20살이 넘어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자, 여기서 아버지가 나를 설득하는 방식이 되게 주목해야 돼요. 야, 아버지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거는 20살 넘어서도 농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무슨 말이야? 이거 밑에 써있죠. 그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밑줄 쳐놔야 돼. 야, 나이에 맞는 일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야, 중학생이 막 돈 벌고 싶어. 그래서 막 학교 때려치고 막 사업을 한대. 그럼 누구라도 약간 반대할 거 아니야. 왜냐하면 그 나이에 어울리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의 아이디어는 무언가 특정 시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기는 뭘 해야 되고, 그다음에 30대는 뭘 해야 되고, 60대는 뭘 해야 되고, 그게 좀 다르겠죠. 그 나이에 맞는 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직접 농사를 지어서 자기가 자기 돈을 벌어먹고 사는 일은 아버지 생각에는 좀 나중에 해도 되는 일. 그리고 지금은 학교를 다니는 일을, 왜냐하면 야, 나이 들면 학교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잖아요, 잘.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넘어가 봐, 다음 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정수가. 저는 빨리 하고 싶어요. 전 한 해라도 빨리 농사 짓고 싶어요. 야, 농사 빨리 해서 뭐 할 건데? 저 돈 벌려고요. 공부도 취미가 없고. 야, 농사 같은 거는 학교를 졸업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니까. 그렇게도 늦지 않아. 그러니까 다시 학교로 가. 내일 또 개학이고. 그러니까 정수가 이래. 저 정말 학교 안 다닐 거예요. 그럼 저 집 나갈 거예요. 이제 아주 멀리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출할 거라고 협박하는 거죠. 정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나는 그 말을 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내일 학교 할 준비나 해. 아버지 화나게 하지 말고. 전에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공부든 학교든 우리한테 맡기겠다고요. 전에 그 아버지가 그래도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 스스로 자기 삶을 결정하도록 놔두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근거로 아빠 전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우리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잖아요. 이런 거. 건너가라니까. 저 물러가도 학교 안 다녀요. 지금까지 억지로 다녔던 거라고요. 가래도 저 진짜 안 다녀요. 저 진짜 대관령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엄마가 또 잔소리를 하죠. 너무 상상되지? 그때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학교를 안 갈 거라고 악을 쓰지 말했대. 그리고 전쟁과도 같은 사흘을 보냈대. 전쟁과도 같은 사흘을 보냈고, 자, 이거 중요한 거. 병원에 누워있는 석중이 아저씨가 다른 사람에게 해돋이를 넘기기 전에 끝을 봐야 했다라고 돼 있죠. 야, 이 해돋이가 뭐냐면은 그 땅이야, 땅. 이 해돋이를 넘긴다는 건 뭐냐면, 야, 잘 봐봐. 이 석중이 아저씨가 누구냐면은 대관령의 밭을 가지고 있는 농부야. 오케이? 근데 그 석중이 아저씨가 어떻대? 석중이 아저씨가 어떻대? 병원에 누워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석중이 아저씨는 대관령의 땅을 갖고 있는 농부인데 지금 농사일을 해 못해? 아파서 못하는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을 누군가한테 맡겨가지고 농사를 짓도록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기회가 온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알아본 거 아니야. 내가 이 석중이 아저씨가 지금 아파서 못 쓰고 있는 이 땅을 대신 경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 땅을 내가 계속 결정을 못 미루고 아버지한테 허락을 못 받고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이걸 넘겨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내가 끝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하루는 종아리에서 피가 튀도록 아버지한테 매를 맞기도 했대요. 그러나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학교로는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중엔 아버지가 이런저런 말로 달래도 그 고집만은 꺾지 않았대. 제발 대관령으로 보내달라고. 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 정수, 이 주인공 정수의 성격이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성격이 어떠니? 고집이 굉장히 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짓을 해도 허락을 안 하는데도 계속 매를 맞아도 뭐를 해도 계속 자기는 대관령에서 농사 지을 거라고 고집을 부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이 농사를 짓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가 충만한 거예요. 야,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 농사를 짓겠다는 것이 단순히 학교 가기 싫어 이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짓고 싶고 돈을 벌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그런 거지. 자, 그 다음 갈게. 방학 전에도 일주일가량 무단 결석을 하고 개학이 되어서도 학교로 나오지 않자 선생님이 집으로 친구들을 보냈대요. 개학 때도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거야. 얘는 버팅기면서. 학급실장 그리고 이웃 동네의 용문이 이렇게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나 이제 학교 안 나갈 거야. 찾아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친구들한테 야, 학교 선생님한테 얘 더 이상 학교 안 나온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내일 학교로 가볼게
라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애가 지금 그냥 잠시 일시적으로 반항하는 중인데 제가 잘 학교 보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한테 얘기하려고 했겠지. 애 포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밤까지 또 길고 긴 줄다리기 싸움을 했었대. 야, 그러니까 여기 계속 나타나는 거야. 지금 나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뭔가 마음먹은 일은 이루어야 되겠다 하고 하는 어떤 확고한 그 고집 같은 것들이 있는 거지, 내 마음속에. 자, 그 다음 갈게요. 결국 그 겨울에 길고 긴 줄다리기 끝에 그해 봄 나는 대관령으로 갈 수 있었다. 야, 잘 생각해봐. 원래 지금 얘가 17살이었지. 그치, 17살이었어. 그리고 17살에 신랑이를 하다가 그해 봄 나는 겨울, 그러니까 겨울에 긴 줄다리 끝에 그해 봄 나는 대관령 갈 수 있었다니까. 이 17살에서 18살로 넘어간 그 봄 있죠? 그치? 17살에서 18살로, 그러니까 18살이 딱, 이 소설이 왜 나오는지 알겠지? 이 소설이 왜 고2 교과서에 들어가 있느냐? 니네랑 같은 나이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선정된 게 되게 크단 말이야. 그래서 18살 되는 해 봄에, 그러니까 딱 지금 시기겠죠? 니네는 딱 고2 봄 정도겠지? 그때 농사로 대관령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잘 봐봐. 내가 하나 물어볼게. 지금 이 모든 내용 있죠? 얘가 아버지한테 반항하고 막 하는 이 모든 내용.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일까? 아니면 다 큰 주인공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쓰는 걸까? 둘 중에 뭐가 맞게요? 지금 이 모든 내용은 현재 진행형이게 아니면 지금 회상이게? 회상이죠. 왜? 그 다음 가봐. 30이 넘어서 내가 어린 시절 꿈꾸었던 농사와는 전혀 다른 길로 들어선 다음 언젠가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 농사의 어떤 점이 좋아서 대체 그렇게 어릴 때부터 농사꾼이 되지 못해서 애를 썼느냐고. 그럼 이 말은 이 사람은 이미 30이 넘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미 어린 시절 농사꾼이라고 하는 꿈을 버리고 농사랑은 전혀 다른 길로 들어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쓰는 사람은 이 과거의 나의 시점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중에는 농사를 그만뒀다는 얘기야. 농사랑 관련 없는 길로 30 넘어선 들어섰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대. 대체 어릴 때 왜 그렇게 농사를 지으려고 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모든 내가 아버지랑 막 밀당하는 이런 거 있잖아. 이 모든 것들이 과거 회상이란 얘기죠. 알겠어? 그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 나이에 농사를 짓는 일에 어떤 매력을 느꼈다기보다는, 물론 매력을 느끼지 않은 건 아니지만, 물론 농사에도 매력이 있었지만 나는 그 농사라는 것 자체보다도 하루라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되게 중요한 말이지. 어른이 되고 싶었다. 그리고 너 이 부분 배우지 않았니? 이 어른이 되고 싶었다가 무슨 말인지? 이거 근데 아직 안 배우고. 아, 이 부분은 안 배웠어? 그러니까 쌤이 그냥 읽어보라고. 아, 진짜? 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어른이 되고 싶었다는 게 무슨 말이게? 이 그러니까 이 어른이라는 게 여러 측면이 있잖아. 뭐 결혼해서 뭐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되는 거, 뭐 술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 지금 얘가 얘기하는 그 어른이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 자, 그 다음 갈게. 한번 볼게. 나는 하루라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그때 내게는 농사만이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니, 그때로서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농사를 짓고 싶었던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어른이 되고 싶었던 것인데 그 당시 생각하기에는 농사를 지어야지만이 어른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 거야. 그럼 대체 이 어른이란 말이 뭘까? 자, 거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20번째 줄. 나는 거기에 어른의 조건을 한 가지 더 추가했다. 어른은 나이와 상관없이 일로서 자기 경제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중요한 말이 뭐야? 자기 경제권이죠. 일로 자기 경제권을 가진 사람이 어른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자기 경제권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자기의 경제를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권리. 야, 여기서 자기 경제권이 무슨 말이야?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돈이 되게 중요한 거야. 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생활할 때 먹고 자고 입는 그런 것들이 네가 스스로 벌어서 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청소년이라는 존재는 경제권이 부모님한테 있다고. 내가 돈을 벌지 못하니까 내가 쓰는 돈과 내가 결정하는 그런 돈들도 다 나의 결정이 아니라
그 부모님이 번 돈으로 사는 것이 바로 청소년이잖아. 근데 얘는 자기 경제를 자기가 권리를 갖는, 즉 돈을 벌어서 자기의 어떤 돈을 자기가 쓸 수 있는, 자기의 생활비를 자기가 마련하는 그런 독립, 경제적인 독립, 이런 걸 하고 싶었다는 게 바로 어린이 되고 싶었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 집중해야 돼. 겨울이 되면 어른들이 어느 집 사랑방이나 뒷방에 모여서 묵내기나 담배 내기 화투를 칠 때가 있대요. 야, 내기 화투를 친대. 타짜처럼. 내기 화투를 치는데 잘 읽어봐라. 그때에도 자기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아이 같은 어른은 그 판에 낄 수 있어도 어른 같은 아이는 그 판에 낄 수 없는 것이다.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면 이거 그냥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죠. 잘 봐봐. 이 내기 화투를 칠 때 이렇게 돼 있어. 아이 같은 어른. 아이 같은 어른은 화투를 칠 수 있대. 그 어른들이랑 화투판에 낄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아무리 어른 같아도 어른 같은 아이는 화투판에 참여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야, 아이 같은 어른이 무슨 뜻이야? 야, 여기서 어른의 정의가 뭐였어? 자기가 돈 벌어 쓰는 거지. 그 말은 아무리 애 같아도, 아무리 성숙하지 못하고, 아무리 얘가 좀 정신적으로 미숙해도 자기 돈을 벌어서 쓰는 사람은 화투판에 낄 수 있었다는 거야. 그 마을에서. 근데 아무리 어른같이 정신적으로 성숙했어도 나의 경제, 즉 내가 내 돈을 벌어서 사는 자기 경제권이 없는 아이는 아무리 얘가 어른 같아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화투판에 낄 수 없었다는 거죠. 그게 이 마을의 어떤 풍속이었나 봐. 그 다음 가봐. 예를 든다면, 그 중요해. 예를 든다면 그 다음 해 겨울에 형과 내 경우가 그랬다. 대관령에 올라가서 농사를 지는 동안 나는 어른들과 당당하게 그런 내기 화투를 칠 수 있어도, 형은 군대에서 휴가 나올 때에도, 제대한 다음에 대학을 다닐 때에도 어른들의 놀이판에 끼고 싶어도 낄 수가 없었다는 거야. 왜냐하면 20몇 살이 되어도 형은 아직 집에서 돈을 물어가는 나이지 돈을 버는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되어 있잖아. 야, 잘 봐봐. 나랑 형 중에서 나이가 누가 더 많아? 네? 나랑 형 중에서 나이가 누가 더 많아? 형이 더 많지. 근데 나는 대관령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뒤로 어른들하고 화투를 칠 수 있었단 얘기야. 그런데 형은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대학을 다니는데도 화투를 칠 수 없었단 얘기야. 나랑 형의 차이가 뭐야? 스스로 경제권, 그렇지. 내가 돈을 벌어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로 인해서 이 화투판에 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됐다는 거야. 따라서 그러면 어른 같은 아이는 나야 형이야? 형이죠. 아무리 어른 같아 보여도 경제권이 없으니까 아이죠. 그러니까 이건 형이지. 그리고 아이 같은 어른은 형이야 나야? 이게 나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뒤에, 농사로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한 뒤에 나를 얘기하는 거지. 야, 그러면 지금 이 주인공인 정수는 이 둘 중에 뭐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위에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이가 어려도 자기 경제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너 혹시 이게 사람마다 좀 성향이 다르잖아요. 네. 이 독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야, 인간이 참 다양하잖아. 너 네 친구들만 봐도 존나 다양하지. 생각이 다 다르잖아. 근데 니들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를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나가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독립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생각이 천차만별이야. 어떤 고딩들은 나중에 빨리 내가 돈 벌어서 내 생활을 하고 싶다. 빨리 좀 집에서 벗어나서 내가 내 어떤 무언가를 결정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빨리 그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그냥 집에서 약간 꿀 빨면서 그냥 부모님의 이 경제권 밑에서 그냥 내가 그냥 사는, 그냥 빨리 독립하기 싫고 그래도 오래 내가 집에 좀 이렇게 울타리 안에 있다가 최대한 늦게 독립하고 싶어, 이런 친구들도 있다고. 근데 지금 얘는 어떤 성향인 거야? 지금 이 주인공은 빨리 독립하고 싶은 그런 성향의 친구인 거지. 나는 있잖아, 내가 고등학교를 기숙사 있는 고등학교로 갔거든. 그리고 집에 진짜 얼마 못 갔어. 1년에 몇 번밖에 집에 못 갔단 말이야. 1년에요? 1년에 몇 번밖에. 나 군대 때보다도 고딩 때 집에 더 못 갔죠. 왜냐면 고딩 때 1년에 집에 한 5-6번밖에 안 보내줬으니까. 지금은 쌤 혼자 사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나는 중학교 때까지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죠. 심지어 나는 형제 자매도 없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면서부터 나는 이미 같이 안 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때 몸은 떨어졌지만 경제권은 나한테 없지. 내가 그래도 부모님 보내주신 학비와 급식비나 이런 걸로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리고 내가 대학을 서울로 오게 되면서, 지방에서 서울로 오게 되면서 대학 때도 자취를 했죠. 그리고 그 지금까지 집에서 산 적이 없어. 군대 있을 때도 어차피 집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이미 고1 때부터 집에서 산 적이 없는 거야. 이때는 기숙사, 대학 와서는 지금까지 계속 그냥 서울에서 자취하는 거지. 혼자 사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본의 아니게 무언가 좀 떨어져 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때려치고 이제 가르치는 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이제 완전히 독립을 한 거지. 근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게 지금 얘의 심정이 좀 공감이 가? 빨리 좀 독립하고 싶어 하는? 근데 이런 애들도 있잖아, 분명히. 저는 너는 개인적으로 궁금하다. 어떤 성향, 좀 독립을 빨리 하고 싶다, 아니면 독립을 좀 늦게 하고 싶다. 그냥 둘 중 하나에 정해야 되면 지금 뭐가 더 끌려? 반반이에요. 반반이야? 그러면은 독립을 이렇게 좀 해보고 싶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내 삶을 꾸리고 싶고 내가 좀 벌어서 자기 경제를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뭐야? 그쪽 이유는, 그쪽 반인 이유는 뭐야? 그게 이제 뭔가 좀 뭔가 좀 자유로운 삶?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한 인간으로서 이제 독립하는 그런 게 필요하니까? 그러면 또 약간 그 나머지 반은 뭐야? 그냥 꿀빨 힘드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경제권을 갖는다는 건 내가 노동을 해야 되고, 어쨌든 내가 막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러겠네. 근데 어쨌든 이 친구는 반반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진짜 독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투철한 친구인 거야. 그냥 자기 경제권을 갖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야, 형은 화투판을 못 끼는데 나는 화투판에 꼈다. 이게 되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거야, 이거를. 나는 경제권이 있어. 내가 어리지만 나는 내 돈을 벌어서 살고 있고, 나는 아저씨들이랑 화투 칠 수가 있어. 이런 거지. 그리고, 야, 너 그거 나중에 사회 나가잖아? 그러면은 이거 은근히 내가 경제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 돼. 예를 들어서, 야, 내가 명절날에 가잖아. 친척들을 보잖아? 그러면은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아니면 친척 어른들한테 이렇게 세뱃돈을 받을 때가 있잖아. 근데 사실 요새는 있잖아. 대학생들도 자기 경제권이 없어. 그치? 야, 요새 대학 다닐 때 누가 자기 경제권 완벽하게 있냐. 그러니까 대학 가서도 막 그 세뱃돈을 줘야 대학생들한테도 준단 말이야, 보통. 그래요? 보통 그럴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집안도 많이 있어. 아직 대학 취업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보통 언제 그런 전환이 많이 일어나냐면은 내가 결국엔 취업하고 나서 그 다음 가니까 이제 나는 돈을 못 받고 어린애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지. 내 경제권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게 되게 커. 그리고 야, 너 나중에 이제 슬슬 그 사회생활 좀 하게 되면은 저기 이제 친구들이 막 결혼하고 그러잖아. 결혼할 때 그 결혼식장에서 이게 돈을 내야 되잖아. 축의금을 내야 되는데 그 기준 같은 게 있거든. 그래서 자기 경제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커. 그래서 잘 봐. 이거야. 기준이 요새 어떠냐면은 되게 멀다. 그러니까 좀 나랑 가깝지 않아. 되게 좀 서먹서먹한 친구인데 그냥 어떻게 갔어? 자, 잘 봐봐. 멀어. 나랑 먼 사이야. 그리고 내가 경제권이 없어. 그럼 보통 진짜 한 3만 원 정도까지가 마지노선이야. 이거 진짜 적게 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축의금으로 낼 수 있는 가장 적은 금액이 이 정도야. 근데 보통 한 10만 원 되잖아요. 아니가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일반적인 학생 사회에서. 근데 벌써 멀어도 내가 스스로 만약에 벌잖아. 그러니까 학생이 아니잖아. 그러면 최소 10만 원 이상은 내야 돼요. 최소. 그리고 가까워. 근데 내가 경제권이 없어. 그러면은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내도 크게 막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그리고 내가 경제권이 있으면서 가깝기까지 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막 한 10에서 20만 이상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돈을 버느냐 아니냐로도 그 축의금 같은 게 또 많이 달라진단 말이야. 특히 이제 경제권을 갖고 심지어 돈까지 많으면 더 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그게 좀 중요해. 내가 지금 내 경제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생각보다 그 사람한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22쪽 한번 가볼게. 아니 24쪽 한번 가볼게요. 자, 나는 하루라도 어른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마음대로 화투를 칠 수 있는 어른이 아니라 내 손으로 내 경제를 가진 어른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 그 말이겠죠. 내가 내 경제권을 갖고 싶다. 만약 집에서 장사를 했다면 나도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장사를 하고 싶어서 환장을 했을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농사라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야.
농사보다도 내 경제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만약에 집에서 장사를 했다면 나는 장사꾼이 되고 싶었을 거란 얘기야. 그 말은 농사를 내가 죽도록 하고 싶어 이것보다도 경제권을 갖고 싶어라는 생각이 컸다는 얘기죠. 그러나 17살이 될 때까지 내가 보고 배운 것은 농사밖에 없었다. 농사가 좋아서 환장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환장했던 것이고 그 어른이 되는 길이 바로 나한테는 농사였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나 대신 학교에 다녀온 다음 아버지는 마지막 허락을 하기에 앞서서 야, 너 농사 짓고 싶으면 집 나가서 대관령에서 짓지 말고 여기 지금 이 집 강릉 지금 있는 데 있잖아. 그 강릉에서 집안 농사 일을 도우면 어떠니? 라고 제안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딜을 좀 치른 거죠, 아버지가. 그러나 나는 대관령으로 가서 고랭지 채소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끝까지 버티지. 끝까지 그 생각을 유지하는 거야. 집안 농사는 내가 그것을 도맡아 짓는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농사를 돕는 것이지 내 경제 농사가 아니기 때문이다도 얘 입장에선 공감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온전히 내가 내 스스로 벌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지 집에서 그냥 엄마 아빠 일 도와주는 그런 개념은 싫었다는 얘기야. 자, 아버지는 2가지 약속을 하라고 했다. 중요한 거. 이제 허락하는 거야. 아버지가 진 거야. 아버지가 딱 쥐쥐를 치고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허락할 때 조건이 2가지가 있었다는 거야. 이 조건을 들어주는 전제 하에서 너의 독립을 허락하겠다. 첫 번째 조건이 뭐야? 첫 약속은 내가 대관령에 올라가서 지는 농사가 첫 해 망하면 다른 소리 없이 바로 학교로 돌아갈 것. 만약 농사가 망하면 집에 돌아와라. 그러니까 나는 거기 동의했대. 그러겠습니다. 자신 있었나 보죠? 그 다음에 2번째 약속은 대관령에 가 있는 동안에 학교 공부는 하지 않더라도 아버지가 보내주는 책들을 다 읽을 것. 공부는 못하더라도 책을 읽을 것. 고랭지 채소가 뭐라고? 고랭지 채소가 같은 배추 씨를 심었는데 달라. 그게 아니 그러니까 나는 사실 내가 이제 김치를 좋아하긴 하거든. 있으면 먹는데 이렇게 막 내가 좋아하는 그런 음식들을 구별하는 것만큼 김치를 막 섬세하게 따지진 않아.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먹는데 근데 뭐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 뭐냐면은 약간 분식집에서 나오는 공장에서 만든 김치 있잖아. 그 김치는 약간 되게 신맛이 도드라지는데 이유가 좀 높은 온도에서 빠르게 숙성시켜갖고 유통시켜서 그런 거거든. 근데 이제 겨울에 좀 오래 숙성해서 먹는 그런 신김치랑은 맛이 다른 건 좀 알겠어. 그리고 당연히 이제 신김치, 묵은지, 뭐 겉절이 이 정도는 구별하지. 근데 어떤 사람은 전에 무한도전에서 홍진경이 나왔는데 홍진경이라는 그 모델이 김치 사업을 해요. 근데 먹더니 이렇게 김치를 먹었어. 그 사람이 방송에서. 근데 김치를 먹더니 여기에는 멸치젓갈과 무슨 젓갈이 들어갔고 뭐가 안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 배추가 고랭지 배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배추를 씹어보니까 그 입자가 되게 아삭아삭한 게 되게 고랭지 배추라 맛있다는 거야. 달고. 그러니까 어쨌든 고랭지 채소가 좀 다른가 봐. 그래서 근데 잘 봐. 씨가 같은데 어떻게 맛있다? 야, 재배하는 환경에 되게 큰 영향을 받죠. 야, 예를 들어서 토마토 있지. 우리나라 토마토랑 유럽 토마토랑 맛이 엄청 달라. 근데 사실 똑같은 토마토거든. 근데 유럽이 일조량이 훨씬 많잖아. 훨씬 더 햇빛이 많이 비치잖아. 사실 유럽의 토마토로 토마토 소스 만들면 맛있거든. 우리나라 토마토로는 토마토 소스 못 만들어. 맛없어. 맛이 풍부한 게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토마토는 약간 씹으면 물맛 같은 거 약간 나잖아. 약간 물맛 같은 거 나지. 근데 이 유럽 토마토는 씹을 때 그 토마토 향이나 그 맛이 굉장히 진하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품종이라도 어디서 자라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거지. 그래서 고랭지 배추는 근데 농사가 힘들 거 아니야. 이 높은 곳에서 농사 짓는 게 힘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고랭지가 대부분 이 고랭지 농업은 좀 비싸게 받을 수 있지. 그래서 많이 좀 돈이 남지. 그건 있어. 자, 2번째 약속 책을 읽을 것. 그러면 근데 이 아버지가 참 현명한 사람이야. 이 약속이 이 2가지 약속을 제시한 이유가 뭘까? 못 지킬 거 알아서? 아니야, 이거 지켜요 심지어. 그래요? 야, 지킨다? 내가 미리 스포해줄게. 농사 안 망해요. 농사 대박 나. 그래요? 농사 대박 나. 초대박 나. 막 차 사고 막 그래요. 진짜요? 농사 대박 난다니까? 그리고 책도 읽어. 다 읽어. 근데 아버지가 이 2가지 약속을 한 게 뜻이 있겠죠.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그 2가지 약속 그 왼쪽에 거기 그 교과서 보면은 왼쪽에 약간 괄호 표시해놓고 해석 나와 있잖아. 자, 첫 번째 약속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다시 돌아와야 한다. 이걸 보여주죠.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해서 무언가 새로운 걸 시작했는데 이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도 끝까지 그걸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죠. 안 된다는 거지. 아니라고 생각하면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야. 둘째, 공부는 하지 않더라도, 학교 공부는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인간이 농사를 짓든 뭘 하더라도 기본적인 지식은 쌓아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아버지의 삶에 대한 가치관이 이 두 가지 약속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쌓아야 되는 기본적인 지식은 갖춰야 된다. 아무리 농사꾼이라도 이 두 가지 생각이 아버지의 삶에 대한 가치관인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속을 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대. 대답은 쉽게 하지만 너 첫 해 농사를 성공한다 하더라도 두 번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집으로 내려와야 돼. 뭐 책 읽었는지 막 검사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어기면 다시 돌아오라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책을 읽어야죠. 검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책 내용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근데 어쨌든 뭐 소설이니까 뭐 그렇게 따지지 말고 어쨌든 이 사람 얘는 그래도 약속을 지킨다니까 중요한 게. 어쩌면 이게 너의 학업이 마지막이 될지 몰라서 하는 얘기야. 나중에 커보면 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부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의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아.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솔직히 그렇게 크게 차이 나게 살지 않아. 하지만 책을 많이 읽은 사람과 적게 읽은 사람의 차이는 몇 마디 얘기만 나눠봐도 금방 눈에 보인다. 그리고 이거는 추로예요. 이건 진짜 그래. 네가 대관령에 가서 농사를 짓든 뭐라든 내가 보내주는 책만 제대로 챙겨 읽는다면 학교 공부 손을 놓는다 해도 어디 가서 무식하다는 소리는 듣지 않을 게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학교 공부를 포기하고 농사를 짓잖아. 그래도 인간으로서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지식적인 소양이나 이런 것들은 아이에게 갖추게 만들고 싶었던 거지, 아버지가. 오케이, 25쪽 넘어갈게. 예, 명심할게요. 야, 너도 다음에 자식 한번 키워봐라. 부모가 돼서 이렇게 하기가 쉬운지 어렵죠. 진짜 부모 돼서 이렇게 그 나이에 독립 이런 거 허락하기 어렵지. 학교 다니기 싫다고 제 손으로 책에 불을 지르긴 했다만 전에 학교 다니기 싫다고 막 책에다 불 질렀나 봐. 지금은 그렇다 해도 나중에라도 네가 네 갈 길을 잘 찾아갈 거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대충 알고 있어요. 얘가 이 길을 끝까지 가지 않을 거고 이것이 어떤 경험이 되어서도 다른 무언가를 찾아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지. 학문이든 공부든 뭐든 세상 살면서 1년, 2년 정도 무언가를 늦게 시작한다고 해서 마지막 서는 자리까지 뒤처지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농사 때문에 공부를 한두 해 뒤처진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허락하는 것도 있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늘 생각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 아버지가 이런 얘기하죠. 야, 내가 이렇게 허락하는 거 정말 쉬운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허락하는 이유는 네가 나중에라도 너의 갈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그리고 나중에 설마 네가 이 농사를 때려치고 돌아와서 다시 남들이 가는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1년, 2년 정도는 크게 늦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나한테는 있기 때문에 나 허락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늘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전에 상고에 진학할 때도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대. 아버지가 그 상업고등학교 진학하는 거 반대했거든. 인문계 고등학교를 보내길 원했거든. 이 특성화고 이런 거 말고. 할 수 있었어 있는 게? 아니 얘 선택에 의해서 상고로 간 거 아니야. 그걸 반대하셨다는 얘기지 그때. 그때는 뜻도 모르고 믿어줘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했지만 이제는 가만히 앉아 있었대. 야, 이 부분 좀 중요해. 문제 나올 수 있어. 전에 상고 진학할 때 아버지가 똑같은 말을 했대. 난 너를 믿기 때문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그때는 믿어줘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했대. 이거 영혼 없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영혼 없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믿어줘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냥 영혼 없는 말을 했단 얘기지. 근데 아버지가 이번에 이런 얘기할 때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대. 차라리 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는 거예요. 좀 더. 이번에는 그냥 아버지 말에 담긴 의미나 이런 걸 못 깨닫고 영혼 없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진짜 아버지가 지금 나를 믿는 것이 진심이고 이 결정이 어렵고 하는 걸 나도 알기 때문에 좀 진지해진 거야 얘가. 그냥 가만히 있었대. 그리고 대관령에 가서도 잠은 늘 석중이 집에서 자고, 아까 그 석중이 아저씨 아파가지고 막 그 땅 대신 농사 넘기는 그 아저씨죠. 석중이 아저씨 늘 석중이 집에서 자고 이불이니 뭐니 거기 필요한 거 갖다 두고, 그리고 해돋이 그 땅 농사지을 땅도 네 앞으로 넘겨받으면서 집도 네가 쓸 거라고 얘기해도 딱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이 석중이 아저씨는 이제 병원에서 입원해 있고, 예,
농사자금은 지금 그럴 돈도 없지만 있다고 해도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집에 와서 타서 써라. 물론 얼마간 여윳돈을 주겠지만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농사 자금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집에서 지원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할게요. 길고 긴 줄다리기 끝에 일단 그렇게 허락을 받은 것만으로도 금방 어른이 되고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었다. 야, 내가 얘기할게. 뭐라고 했어? 아버지와의 갈등이 있었지. 이 갈등이 지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됐어, 안 됐어? 야, 물어볼게. 이 갈등이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학교 때려치고 농사 지을 것이다. 아버지는 거기 반대했지. 따라서 의견 차이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거잖아. 근데 지금 이 대목에서 갈등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어, 안 됐어? 됐어. 그 뭐야? 단,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을 거는 선에서 일단은 의견의 일치를 이뤄낸 거죠. 네. 오케이. 자, 4번 그 10번째 줄 갑시다. 다음날 나는 대관령으로 가서 눈에 덮여서 아직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 내 땅을 보고 돌아왔대요. 5,000평의 땅과 가시머리, 그 지명이야, 지명. 거기에 있는 2,000평의 땅. 야, 그럼 7,000평이죠. 7,000평은 그 적지 않은 땅이야. 그래 이렇게 쫙 눈앞에 펼쳐지는. 근데 그 땅을 산 거예요? 뭐라고? 산 거예요? 공짜로 그냥 지을 수 있어요, 동네요? 땅을 빌렸다는 거지. 빌려서. 그러니까 잘 봐. 이 해돋이가 뭐냐면은 석중에서 빌린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석중이 아저씨가 지금 농사를 못 짓지. 근데 이 땅은 석중이 아저씨 땅이지. 그러니까 석중이 아저씨가 얘한테 땅을 빌려주고 얘는 여기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석중이 아저씨한테 땅값만 주고 땅값 정도만 주고. 그러니까 새 들어서 농사 짓는 거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누구나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이 학원도 지금 저 원장 건물이 아니잖아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임대료를 내고 들어와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찬가지 개념인 거지.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땅값 그 계산을 해줘야지. 그 임대료는 주긴 줘야지. 근데 7,000평이면 진짜 작은 곳이 아니거든. 자, 가시머리 땅을 둘러보고 횡계로 나올 때 나는 눈 속의 크리스마스 카드 풍경과 같은 빨간 지붕의 별장을 보고 돌아왔다. 그 쭉 이렇게 농사 둘러보다가 거기에서 별장 봤다는 얘기야. 야, 내가 굉장히 시골에 살았거든, 어릴 때. 근데 그 시골에 이렇게 논이 쫙 있었어. 그러면은 그 농촌에 되게 사이사이에 한 20분에, 걸어가다 보면 한 20분에 한 집씩 나오는데 너무 예쁘게 지어놓은 집이 있어. 그 별장이 뭐냐면 그 농촌은 원래 살던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부자인데 시골에다가 별장 지어놓은 거야. 내가 이렇게 쭉 이 시골에서 요 농사를 둘러보다가 빨간 지붕에 별장을 봤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도 돈을 벌어서 이곳에 나도 저런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리라고 생각했대. 승태 누나처럼 사랑스러운 님과 함께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가 쭉 여기서 농사 지어서 농사 대박 나서 돈 열심히 벌어서 나 여기다 별장 짓고 살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나는 아버지에게 차항밭에는 배추를 심을 거고 어디다가는 감자를 심을 거고 배추 농사가 망해도 2,000평의 감자 농사로 최소한의 본전이라도 건질 생각이었다. 배추 농사가 좀 어렵고요. 감자 농사는 사실 망하는 일은 거의 없어. 웬만하면 잘 자라니까. 근데 배추 농사 어떻게 망해요? 뭐 잘? 야,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유로 망하죠.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 집도 집에 농사 짓거든, 시골에서 아버지가. 근데 올해 예를 들어서 고추가 망했어요. 고추가 망하는 게 전염병이 돌아. 네? 전염병이 돌아, 고추병이. 그러면 고추가 탄저병이라고 하는 고추들이 딱 말라 죽어요. 그리고 물 좀 많이 온다? 뿌리 썩는 작물들은 금방 썩죠. 그리고 비가 여름에 많이 안 내린다? 그럼 마르고. 그해 비 오는 양과 햇빛 양과 그해 유행하는 전염병과 되게 신기한 게 감이지, 감. 감나무. 우리 외할머니 댁이 저 논산이고 그다음에 할머니 댁이 논산이고 외할머니 댁이 그 대전이야. 좀 거리가 있거든. 이 외할머니 댁이랑 할머니 댁 다 감나무가 많아. 진짜 신기한 게 감이 많이 열리는 해에는 전국에서 감이 다 많이 열리고 감이 안 열리는 해에는 전국에서 다 많이 안 열려. 이 농사가 진짜 생각보다 섬세한 거야. 이 변수가 진짜 많아. 예를 들어서 뭐 두더지가 파먹을 수도 있고 그해 갑자기 막 해충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진짜 매년 농사가 달라. 그래서 나는 농사 유튜브도 구독하잖아요. 나는 뭐 이렇게 농사하는 거에 관심이 좀 있거든. 근데 집이 좀 시골이라서. 저희 친구도 아빠께서 장을 아, 그래? 성호 육묘장이라고 나름 그 농사하는 할아버지인데 거의 한 10년만 유튜버야.
진짜. 이분 농사 좀 잘하시거든. 그래서 뭐 파종하는 방법이나 시기나 그다음에 뭐 마늘밭에 소금 뿌리면 좋은지 안 좋은지 막 이런 거 막 얘기해 준단 말이야. 자기가 소금 뿌려서 마늘 심어보고 이쪽에는 안 뿌려보고 막 수확하면서 이게 더 낫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용사 유튜브 하는 분이거든. 야, 농사라는 게 생각보다 그냥 뭐 밭 깔고 씨 뿌리면 되겠지 이게 아니야. 되게 섬세한 일이야 농사가. 망하기도 되게 쉽고. 근데 잘 봐. 나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대. 어디다가는 배추 심고 어디다가는 감자 심을 거라고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건 네 농사니까 나한테 묻지 말고 네 뜻대로 하라 그랬대. 물을 심든 배추를 심든 뭐를 심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떠나보낸 거죠 이제. 이제 네 뜻대로 해라. 너무도 좋아서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대. 왜 좋아? 독립한 기분, 인정받은 기분. 비록 남의 땅을 빌린 땅이지만 넘어가봐. 그거 아까 얘기했잖아. 빌려서 농사짓는 땅을 해돋이라고 한다고. 오케이? 빌려서 농사짓는 땅을 해돋이라고 그래. 비록 빌려서 농사짓긴 하지만 내가 내 농사를 지은 땅을 가진 한 사람의 당당한 농군. 참고로 농군은 농사꾼이란 뜻이야. 당당한 농사꾼이 된 것 같았대. 내가 농사꾼으로서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승태집에 들러갔고 승태를 데리고 동아일보 강릉지점을 찾아갔대요. 전혀 뜬금없지? 아니야. 승태가 남자애고 승태 누나가 짝사랑하던. 오케이.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내 농사를 지는다고 하자 나보다 승태가 더 들떠주었대. 여기서 중요한 거. 야, 농사를 이제 시작할 건데 왜 조선일보 찾아갔어? 왜 동아일보 찾아갔어? 밑에 나와요. 신문지 구하러 가는 거거든. 한번 읽어볼게. 야, 이정수 너 성공했구나. 책하고 교복에다가 불 지르고 톡 껴가지고 그러면 너도 불 싸지르고 톡 껴봐. 그럼 알아? 네 아버지가 너한테 간장 공장 맡기겠지? 맡기는 거 좋아하네. 그랬다가는 아마 우리 아버지가 나를 간장 국물에 튀겨 죽이려고 할 거야. 니네 아버지니까 봐준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정수가 독립했잖아. 승태가 그걸 약간 부러워해. 근데 승태는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죠 지금. 그런데 신문사는 왜 가는데? 따라오면 알아. 싫음 말고. 야, 이제 학교 안 다닌다고 되게 폼 잡네. 감자 농사는 씨앗을 확보하고 난 다음 천천히 준비해도 되지만 배추 농사는 모종을 키울 종이 포트부터 준비해야 된대. 종이 화분. 그러니까 종이를 접어서 화분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배추를 키운 다음에 나중에 옮겨 심어야 되나?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마치 그 벼도 이렇게 땅에다 심는 게 아니라 따로 이렇게 키워가지고 옮겨 심듯이 배추도 그렇게 심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이 화분을 미리 만들려고 하는 거야.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한번 봐봐. 너비 10cm 되는 띠 모양으로 신문지를 오려가지고 소주병으로 신문지를 마르면 원통형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풀칠해서 원기둥을 만들고 거기에 거름과 비료를 배합해서 차곡차곡 세워놓고 거기다 배추 씨를 뿌린대. 그러니까 배추 씨를 발화시킬 때 땅에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따로 이 간이 화분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나중에 그것을 밭으로 옮겨 심을 때 배추 포기를 30cm 그리고 이거랑 이거 사이를 45cm로 계산해서 그러면은 평당 22포기에서 24포기가 심어지고 이거 다 계산해야 돼요. 농사할 때. 결국 5,000평의 배추를 심으니까 12만 포기. 그러면 하바리 모종, 그러니까 약간 못 심을 만한 약한 모종들 나중에 버리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것까지 생각해서 15만 개의 화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당연하지. 혼자? 그러니까 승태 부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승태 부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신문사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 신문 직원이 야, 너 왜 왔니? 니네 왜 왔어? 지금은 배달 자리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배달 일자리, 신문 배달 온 줄 알고 구하러 온 줄 알고. 그게 아니고 신문지가 필요해서요. 많이요. 야, 그런 건 집에서 구해야지 여기 올 게 아니라. 너들 신문 안 보니? 그러니까 한 몇 장 가지러 온 거라고 생각한 거죠. 아니, 신문지를 사려고요. 얼마나? 16,000장이요. 눈이 동그래져. 그렇게나 많이? 예, 포트 만드는 데 쓰려고요. 종이 화분이요. 지금 신났어. 딱 봐도 얘 신났죠. 뭔가 내가 주도적으로 막 농사하고 이런 모습에서 굉장한 자부심 같은 게 드러나요.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드러나는 얘 심정이 어떠냐고 물으면 자부심이라고 대답해야 돼. 자부심이 막 느껴지는 거야. 자, 넘어가자. 마지막이야 이제. 마지막 쪽이에요. 어쩐지 그럼 니들 대관령 너머에서 온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대관령 그 농사 짓는 애들이구나 라고 생각한 거야. 자, 이철이면 가끔 그렇게 많은 양의 신문지를 사가는 고개 넘어 사람이 있다는 얘기였다. 말이 16,000장이지 적은 양이 아니었대요. 승태가 간장 공장으로 아버지한테 전화하고 트럭을 불렀대. 시장만 승태 신세를 진 게 아니라 집에서 그거를 오려갖고 화분을 실제로 만드는 데에도 승태의 도움을 받았대요. 마침 방학 때여서 며칠 동안 승태가 10명도 넘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집으로 왔대요. 승태뿐 아니라 친구들 모두 자기가 학교를 그만두고 돈벌이를 나선 것처럼 좋아했대. 그러니까
같이 철이 없는 거야. 지금 생각해도 한심한 것이 그중 어느 한 놈도 나를 안 됐다는 눈으로 바라본 친구가 없었고 모두 나를 부러워하고 그렇게 독립을 허락해준 아버지를 부러워했다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친구들은 막 부러우니까 얘를 막 도와주고 싶은 거야. 감정이입되는 거야. 대리만족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또 이 농사 도와주는 거죠. 화분 만드는 거. 자, 생략된 부분 나옵니다. 대관령에서 배추 농사를 시작한 나는 운 좋게 풍년이 들어서 처음으로 큰 돈을 손에 쥐게 된대. 그 해 농사가 대박 났다니까? 그래서 상인들과 흥정하고 오토바이를 사서 다니고 어른처럼 행동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이 뭔가 허전해요. 내가 돈을 벌거든? 근데 뭔가 마음이 허전했다는 거야. 자, 마지막 부분 읽어볼게요. 그 해 배추 농사는, 이 그 해 배추 농사는 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잘 봐봐. 18살에 농사 시작했지. 이 처음 농사 지은 날 대박 났죠? 그 해. 그리고 이제 뭐가 됐냐면은 그 다음 해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이때 독립해서 이제 그 다음에, 즉 2년 차. 이제 2년 차예요. 2년 차에 배추 농사는 재작년 석중이 아저씨 일을 도와주러 왔을 때처럼 그만했대요. 크게 이익 난 것도 없고 손해 난 것도 없대. 근데 감자 농사는 대박 났대요. 2년 차지. 그 수확을 마치고 제일 처음 한 것이 강릉에 내려와서 시내부터 경포대까지 최고 속도로 달려보고 다시 시내로 들어서 오토바이를 팔아치웠대. 야, 잘 봐봐. 칠판 봐봐. 이 해 농사 대박 났지. 그래서 막 오토바이 샀죠. 근데 두 번째 해 농사까지 마치고 나서 오토바이를 팔았다는 거야. 이 오토바이는 내 독립의 상징이죠. 내가 스스로 무언가 독립하는 거의 상징이잖아. 근데 두 번째 해까지 2년 동안 딱 농사를 짓고 나서 오토바이를 팔았다는 거야. 그 다음 읽어봐. 그것으로 나는 다음 해에 펼칠 내 뜻을 아버지에게 말했대. 자, 이 다음에 내 뜻은 뭐예요? 학교로 돌아가겠다는 얘기를 아버지한테 했다는 거야. 농사가 망한 거 아니죠? 망한 것도 아닌데 2년 동안 농사를 짓고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한번 읽어볼게. 아버지가 그러길 바라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학교로 돌아오길 바라서가 아니라 나중에 내가 농사를 짓더라도 일에는 다 때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두려움처럼 두 번째 여름과 가을 사이에 했던 것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19살, 즉 이 두 번째 해 여름과 가을쯤 되는, 수학하기 직전 이 두 번째 해에 19살 되던 해에 무언가 일에는 때가 있는 것이 아닐까. 즉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굉장히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한테 자퇴 문의하는 애들이 진짜 많아. 어떤 거요? 자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수업하다 보면 학교 선생님한테는 그런 말 하기 어렵잖아. 그리고 보통은 학교 선생님보다도 학원 선생님하고 보통 친밀한 경우가 많이 있어. 내가 1년에 평균 한 10명 정도한테 들어. 선생님 저 자퇴하면 어떨까요? 자퇴하고 그냥 검정고시 쳐서 수능 봐서 대학 가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보통은 반대하지. 근데 보통은 반대하는 이유가 이 아버지랑 얘가 깨달은 거랑 비슷한 이유야. 선생님 학교 나와도 공부 별로 도움도 안 되고 저는 그냥 학교 시간 낭비 같아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잖아. 근데 그게 아무리 시간 낭비 같아도 그렇게 학교 다니면서 애들이랑 부대끼고 그냥 듣기 싫은 공부도 듣고 학교 선생님들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그때밖에 못해.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해. 내가 지금 고등학교에서 애들하고 막 어울리면서 축구하고 그러고 싶잖아? 못해. 다 때가 있는 거란 얘기지. 그걸 깨달았다는 얘기야. 어떻게 깨달았을까? 처음에는 우쭐거렸겠지. 애들 학교 다닐 때 아이 저 병신들 학교 다니네, 난 돈 번다. 하지만 그렇게 학교를 계속 다니는 애들을 보면서 얘네들이 학교 졸업하고 농사는 할 수 있지. 근데 내가 시간이 너무 늦어버리면 학교로 돌아갈 수 없죠. 뭔가 지금 내 나이 때 해야 되는 일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지. 자, 지난 초여름 내 오토바이 뒤에 타고 함께 대관령에 갔던 승태 누나도 나의 그런 생각을 도왔고, 승태 누나도 좀 그런 생각을 얹으시 얘기를 했나 봐. 약간 학교로 돌아오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그리고 그동안 아버지한테 받은 숙제처럼 나중에는 내가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어서 한 권 두 권 읽기 시작해서 이 책장 하나를 채우고도 남을 정도의 책들도 그런 생각을 도와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 책이 효과가 있었던 거죠. 뭔가 나를 성숙시키는 데 또 도움을 준 거죠. 형도 제대에서 집에 와 있었고, 그러나 그 제갈모도, 제갈모는 참고로 그 제갈량인데 삼국지에서 되게 똑똑한 사람이 제갈량이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서 그 이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무후라는 거는 제갈량이야. 이름은 양인데 이 무후는 죽고 나서 붙은 이름이야. 이게 좀 이게 높이기 위해서. 근데 이 제갈량은 누굴 비유하는 거냐면 형을 얘기하는 거야. 형이 머리가 좋으니까. 그 제갈량처럼 장난 그 형도 내가 그렇게 해주길 바라긴 했지만 내가 다시 돌아오길 바랐지만은 이제는 지난번처럼 함부로 나의 삶에 대해서 뭐라 말하지 않았다는 거야. 즉 아버지도 형도 나에 대해서 너 어떻게 살아라, 너 집에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다는 거야. 다만 그 무렵 무엇보다 나를 우울하게 했던 것은 지난 2년 동안의 삶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생각이었다는 거야. 즉 형이나 아버지가 강요해가지고 내가 다시 학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왠지 29쪽 마지막 쪽이야. 그 기간 동안 내가 했던 것은 어른 노릇이었던 거 아니라 어른 놀이였다는 생각이 자꾸만 내 가슴을 무겁게 한 거. 즉 나는 어른이 될 준비도 어른도 아니었는데 그냥 어른을 흉내낸 것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가슴을 무겁게 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상태로 또 해가 지나서 20살이 된다고 해도,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이 흘러서 30살이 되고 40살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했던 농사에 대해서 후회나 미련이 남는다면 그때도 내가 하는 짓은 어른 노릇이 아니라 어른 놀이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이대로 계속 살면 결국 어른이 되지 못하고 계속 30 되도록 40 되도록 어른 놀이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에에서도 배추 농사에서 큰 돈을 만졌다 하더라도 지난 여름 어느 날 갑자기 들기 시작한 그 생각만은 변함없을 것 같았대. 야, 작년에 비해서는 배추 농사가 좀 덜 됐잖아. 좀 그만 했잖아. 근데 만약에 이 해도 배추가 대박 났더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란 얘기죠. 생각이 바뀌었을 거란 얘기야. 그리고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같은 나이의 다른 아이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를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아이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못하는 걸 내가 하는 중인 게 아니라 아이들이 다 하는 것을 나만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뭐야? 소외감과 후회로 찾아왔다는 얘기죠. 외로운 거야. 자, 오른쪽 표 보세요. 오른쪽 표. 농사를 짓기 전에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지. 내 경제를 내가 하고 싶었지. 하지만 농사를 지어보니까 내 나이에 맞는 일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지금 어른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죠. 오토바이를 팔고 그 돈을 통장과 함께 아버지 앞에 내놓았대요. 결국 집으로 돌아온 거죠. 아버지 이렇게 말했어. 그래, 그동안 네가 지금은 농사가 아니야. 운이 좋아서 남들이 못 만질 그 큰 돈을 만졌어도 그거는 네가 한 건 농사가 아니라 노름이고 장난이었어. 이건 그냥 운이었어. 그냥 청소년 시절에 방황으로 택한 그냥 일시적인 것이었을 뿐이지 이건 너의 노력으로 너의 재능으로 번 그런 농사가 아니었어. 그리고 너는 뭔가를 벌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더 크게 잃은 것도 있을 거야. 잃은 게 뭐야? 이 당시 다른 아이들이 할 수 있었던 학교에서의 경험 이런 것들을 잃었죠. 하지만 그냥 허송세월을 한 것만은 아닐 거야. 그건 네가 앞으로 확인 나름인 거야. 왜 허송세월만 한 게 아니야? 야,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 내가 대학을 경제학과로 들어갔어. 경제학과로 입학을 했거든. 그리고 경제학과에서 2년을 다니고 경제학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내가 국어과로 전과를 했어. 근데 연대 경제학과는 엄청 컷이 높단 말이야. 근데 보통 국문과는 연대 경제학과보다는 좀 이렇게 덜 쳐준단 말이야. 왜냐면 문과 쪽에서는 경제학과 이런 데가 제일 높으니까. 그리고 잘 봐. 그러면 나는 2년 동안 내가 배우고 싶지도 않은 그런 과목을 배웠죠. 그 사람들이 물어본단 말이야. 2년을 그냥 날린 거 아니야. 2년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공부를 하면서 날렸잖아. 근데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절대 허송세월한 게 아니야. 뭐냐면 내가 이런 경제 쪽과 일반 회사원 그냥 계산하는 일 그런 거는 내 인생에서 나랑 맞지 않는구나라는 깨닫는 것도 엄청난 소득이야. 심지어 거기에 2년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 길은 확실히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얼마나 어려운 그런 걸 깨닫기 되게 어려워요. 우리 인생에서. 나는 이 길은 아니야라고 확신을 얻기 어려워. 그리고 이 일은 아니야라고 확신이 없잖아. 그러면은 막 미련 갖게 돼.
나 그런 거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근데 나는 이 길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어. 2년을 투자해서. 허송세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죠. 땅도 내놓고요. 석중이 아저씨가 어떤 다른 사람이 어떤 밭 주인한테도 미리 말해놓고 내려왔어요. 내년엔 올라오지 않을 거라고. 내년엔 올라오지 않겠대. 그만두겠다는 얘기죠. 농사를. 그래, 늦긴 했지만 믿었어. 네가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올 줄 알았어. 하지만 전학은 가지 않을 거라고 말했대요.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여전히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은 겁을 내고 있었대. 지난해 대관령으로 올 때 내 생각이 성급했다는 걸 느꼈지만 아주 먼 훗날 그때를 돌아봤을 때 내가 뭐라 그랬어? 어른이 된 사람이 옛날 일을 회상하면서 이 소설을 쓰는 거라 그랬지? 나중에 어른 돼서 생각했을 때 지난번에 승희 누나와 함께 대관령에 왔던 일처럼 승태의 누나 이름이 승희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승희 누나와 함께 대관령에 왔던 일처럼 그 시기의 일탈 역시 내 성장의 한 과정으로 아름답게 추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대. 오케이? 그리고 전학을 안 가고 머리를 깎고 2살 아래 후배수들 동급생. 지금 2년 동안 농사 지니까 2년 날아갔지. 2년 꿇었죠. 걔네들하고 동급생이 돼서 원래 다니던 학교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마무리인 거지. 알겠어?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무언가 이 청소년이 깨닫는 내적인 성장을 이루는 소설이라고 얘기했죠? 딱 맞지? 그리고 입체적 인물이라고 얘기했지. 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는 인물이라고 얘기했죠. 이 정도야. 소설에 일단 내용이 이해가 갔어? 네. 야, 너 30쪽 가봐. 30쪽. 야, 국어도 그냥 차근차근히 읽으면 재밌어. 근데 그런 의지가 없으니까, 씨발,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문제인 거지. 야, 1번에 가봐. 갈등했죠? 학교 때려치고 농사 질 거다 반대하고 갈등했지? 그리고 갈등이 어떻게 됐어? 해소가 됐어. 어떻게 됐어? 2가지 조건을 걸고 아버지가 양보했죠. 이렇게. 자, 2번도 중요하지. 전에는 어른 되고 싶었어. 하지만 농사 짓고 보니 사실은 내가 어른을 흉내낸 것뿐. 나는 내 시기에 해야 될 일들을 못했어. 이런 거죠. 자, 나의 성격을 2개로 내가 얘기해 줄게. 첫째, 나는 고집이 있어 없어? 있지. 굉장히 강하지. 하지만 나를 성찰하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유연성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그 2가지. 무언가 결심한 걸 하지만 또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하면서 무언가 나를 반성하고 나를 성찰하는 것도 할 줄 안다는 얘기죠. 알겠어? 오케이. 이게 이제 19세라는 소설이야. 이제 이걸로 니네 내신 문제가 나오는 거야.